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후보군이 드러난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원병과 송파울도 본격적인 후보 간 경쟁 체제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온 5월 16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병 재보궐선거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현재 변호사가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송파을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의 정상회담 일정 언급을 두고 한국당 배현진 후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후보로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들의 출마 이변 들어봤습니다. 전략공천 여부로 논란이었던 강남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예비 후보들의 각오 들어봅니다.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뛸 바른미래당 후보로 이준석 예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후보 공천에 애를 먹었던 자유한국당도 이 법조인 출신의 강현재 변호사를 공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노원병 선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공천 잡음에 시달렸던 노원병 바른미래당 후보로 이준석 예비 후보 공천이 결국 확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준석 예비 후보 공천을 결정지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목진휴 공천관리위원장은 박주선, 유승민 대표와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예. 최근까지만 해도 공관위 측은 노원병 후보 확정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간 계파 갈등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선거 날이 가까움에도 계파 갈등 논란이 불거진다면 자칫 선거 판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당 지도부는 판단한 겁니다. 예. 따라서 이준석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유한국당도 후보 공천을 확정지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변호사 출신의 강현재 씨가 공천됐습니다. 예. 강현재 변호사는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강동구 을에서 출마했습니다. 20대 대선에는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TV토론 부단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안철수계 인물이었던 강현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국민의당을 탈당한 후 올 1월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예비 후보는 이 과거 새누리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나선 경험이 있고 또 이 강현재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19대 총선에 나선 경험이 있죠. 공교롭게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두 후보 모두 당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예비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예. 강현재 후보는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후보였던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탄생된 바른미래당 후보가 돼서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고요. 예. 강현재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서 뛰게 됐습니다. 때문에 한때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퀴즈였던 강현재 후보와의 소위 퀴즈 대결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자, 오 기자, 끝으로 이 다른 당 후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성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예. 노원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민심 다지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당인 출신 김윤호 씨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였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해진 노원구병 재보궐선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이 밖에 아직 후보자를 확정짓지 못한 바른미래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태윤영 기자 어서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근 후보를 확정지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예.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송파을 재보궐선거 후보의 배현진 후보를 확정 의결했습니다. 네. 이로써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짓지 못해서 이번 주까지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후보로 확정된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재성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예. 최재성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북미 정상회담과 공약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날 최 후보는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하다. 시기는 6월 12일에서 13일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후 최 후보의 말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트위터에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예. 어떻게 공식 발표 이전에 회담 일정을 알았느냐를 두고 배현진 후보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자유한국당도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논평을 내고 최재성 후보의 발언이 친문 진영의 힘자랑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가의 공적 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배현진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대통령의 복심을 자처하면서 최측근 행세를 했던 친문 인사다운 행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배현진 후보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대통령 측근을 이용한 불공정 선거를 용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최재성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재성 후보는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예. 장소와 시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본인이 자진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기자와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결과적으로 개최일이 예상과 달랐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일부 보도로 단정하지 말자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처음 언급했다고 알려진 국회 브리핑 이전에도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을 했고요. 예. 한반도 문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최재성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평양하고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거 관심 갖고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죠. 그걸 정보 누설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를 의혹으로 제기한 거거든요. 정치나 또 후보자로서의 어떤 도리를 조금 잘못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든 이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 후보 간의 신경전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14일이죠.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을 통해 송파을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오늘 최종 의결이 진행되면 경선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박종진, 송동섭, 이태우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고요. 이외에도 정당인 유영건 씨도 경쟁에 합세한 상황입니다. 유영건 씨는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아서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70%와 권리당원 3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요. 예. 여기서 권리당원은 국민의당 15%와 바른정당 15% 비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후보를 확정 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 바른미래당은 경선을 앞두고 있군요. 자,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꼭 28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마포구청장에는 3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후보의 출마 해변 정리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는 구의원 2번과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1987년 평민당으로 입당해 정당 생활만 31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도 오래 맡아와 마포구 현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의원에서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도전까지 스스로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무국장 10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 단계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청장을 하면 그 발판을 밟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을 잘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시사 포커스를 발행했고 4년 전에는 지역신문인 마포 땡큐뉴스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제는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직접 행정을 해야겠다며 구청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감시 기능이거든요. 감시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내리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현장으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 정의당 윤성일 후보는 과거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경제특보로 현재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 등 그동안 해온 지역 활동을 밑거름으로 마포의 시즌2, 새로운 마포를 열어갈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시즌2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이 고민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꼭 함께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자가 있는 민주평화당에서는 현재까지 마포구청장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렇다 할 후보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이미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를 놓고 후보 선정을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경선을 선택했습니다. 경선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4일 강남구청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공천으로 이름이 거론된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과 예비 후보에 등록한 여선홍 강남구 의원,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이 포함된 3인 경선입니다. 전략공천의 당사자로 경선에 합류한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행정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경영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며 젊은이가 살기 꿈꾸고 품격과 자부심이 사는 강남 드림을 실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문재인 후보 언론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 언론인으로서 또 정무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리고 공기업 CEO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이 그는 뭐 타 후보들하고 비교해서도 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구청장 도전 의지를 밝혀온 여선홍 구의원. 강남구 의회 최연소 초선 의원으로서 경선에서 승리해 청년 강남의 정책을 알리고 돌풍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 TF 위원을 지냈습니다. 여선홍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본선까지 꼭 승리하겠습니다. 강남은 그동안 2010년,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당선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강남은 젊고 참신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선 경험이 있는 김명신 전 시의원. 20여 년 이상 활동한 교육운동가로서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공동체적 가치 속에 사람이 우선되는 강남구를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명신의 교육방송 진행자로 노무현 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강남구에 오래 산 주민이자 학부모로서 강남 주민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가치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은 전화 자동응답 방식의 ARS 투표로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가족 31만여 명, 해가 갈수록 그 수치는 늘고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 자리 잡은 이들에겐 선거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똑같이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모의 투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문화 가족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이주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행사는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가족 유권자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여성정치연구소 김응주 소장이 참석해 투표의 의미와 권리에 대해서 강의하며 정치는 이해와 관심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유권자에게 참여의 시작은 투표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유권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사전 투표 이렇게 진짜 투표 아니지만 너무 떨렸고요. 내가 한 표 잘할 수 있을지 막상 해보니까 좀 뿌듯하고 이번에 6월 13일 지방선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이번 행사를 통해 유권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6월 13일 제7대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지훈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아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인스타도 이처럼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자, 5월을 맞아 이 초록과 선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청년기자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의 생각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남희진 학생이 올려준 게시물입니다. 이 학교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을 찍은 것 같죠? 이 한여름 이 담쟁이가 녹색 커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탄소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공약에 한 표를 던지자는 건강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예쁜 꽃 사진을 올려준 박영석 학생입니다. 이 한결같은 초록 잎과는 달리 이 꽃들은 저마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뽐내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색깔을 한 표로 보여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박영석 학생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시겠습니다. 역시 푸른 잎과 환경을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도심 속에서 초록빛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면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 푸른 휴식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김민지 학생 감사합니다. 자, 이와 함께 요즘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수막도 청년기자단의 사진에 담겼습니다. 물론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아니고요. 각 지역 선관위가 게시한 캠페인성 현수막들입니다. 자, 먼저 다른 게시물 보실까요? 자, 아름다운 선거, 우리 동네의 얼굴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촬영했다고 하는데 오희연 학생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선거 현수막에 반가워졌다는 멘트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게시물 보시겠습니다.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라고 적힌 현수막입니다. 이번 선거 정당과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어떤 약속을 내걸었는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박영석 학생이 올려주었습니다. 자,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녹음으로 푸른 요즘, 세상은 투표로 한층 더 푸르러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기자단,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청년기자단의 활동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살펴봅니다. 진보 진영에 이어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도 확정되면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고발까지 이르렀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이어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도 지난 11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모바일 투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보수진영 단일화기구는 투표 결과 박선영 후보가 49.71%의 득표율을 얻어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사회의 원로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제야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초 단일화 후보로 거론됐던 곽일천 예비후보가 단일화기구가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수진영 단일화기구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도용해 투표를 진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감과 교치본의 서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므로 원천무효이다. 이 사기극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곽일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는 보수진영 기구 주도의 단일화와 관계없이 따로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와 보수진영의 박선영, 곽일천, 이준순 후보,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후보 등 5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회 등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3자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하지만 막판 보수의 분열로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내리는 비도 이 후보들의 행보와 선거 열기를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TV도 후보들의 동네 구석구석 활동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